안녕하십니까. 현대는 아이디어와 정보의 기반을 둔 경제전쟁의 시대로서 산업, 사회, 경제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부응하고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은 고급 도내의 창의적 지식 생산 능력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영재교육을 강도 높게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재교육의 의미, 현황, 문제점과 중장기 발전 과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재교육의 필요성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재교육은 개인적 필요와 국가적 필요, 그리고 교육적인 필요라는 세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영재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영재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개발함으로써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영재들에게도 배울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영재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내재적인 목표. 둘째, 국가의 인재 양성이라는 외재적 목표. 그리고 셋째, 영재들에게 배울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이념적인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수학교육의 목표와 연결시켜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학교육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학과 교육 목표는 흔히 지적인 면에서 개념, 원리, 법칙, 관계 등의 이해와 지식 및 기능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와 정의적인 면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라는 세 가지의 형식적인 목표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교육의 본래적인 목표는 그보다 훨씬 의미가 깊습니다. 이해는 수학적 고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해이어야 하며 그 고찰은 생활 현상을 소재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지식과 기능의 활용이라는 모토에 머물지 않고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나 흥미와 같은 수학에 대한 태도를 넘어 문제를 귀납적, 연역적, 발전적, 통합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태도와 보다 나은 풀이, 일반화해 보려는 생각과 같은 수학적인 태도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수학영재교육의 목표 역시 고난이도의 문제풀이를 넘어 고차원적인 사고력 훈련을 바탕으로 하는 수학적 실제 속에서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전문가적인 수학적 사고 태도의 습관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차 인격과 전문성을 겸비한 수학 분야에서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학영재 교육의 목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적 현실 속에서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고 전문가적인 수학적 사고 태도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영재 교육의 또 다른 목표는 인격과 전문성을 겸비한 수학 분야에서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수학적 현실 속에서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적인 수학적 사고 태도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수학영재 교육의 또 다른 목표는
인격과 전문성을 겸비한 수학 분야에서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와 고교 평준화에 따른 정책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고교 평준화의 대안으로 15개 각 시도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했지만 그것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나타나면서 1996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2001년에 비로소 법제화하고 2002년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은 명실공히 영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엔 영재교육진흥법과 그 시행령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운영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으로 구분되어 그림처럼 피라미드형 형태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교육기관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재학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 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운영하는 부산의 과학영재학교는 기존 16개의 과학고등학교 중 하나인 부산과학고를 새로운 목적에 맞춰 개편한 것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전 과목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위주로 모집하는 사립학교인 반면 영재학교는 수학, 과학 분야의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위주로 모집하는 공립학교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과학영재학교의 교육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과학영재학교는 과학적 탐구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며 인간애를 바탕으로 인격과 도덕적 품성 함양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과학영재학교의 과학영재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특징, 기본 방침, 성과, 문제점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부 지원하에 과학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부 지원하에 과학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의 선발과 판별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방법은 문제 해결, 탐구, 실험 등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 운영체제의 마지막인 영재학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영재학급은 초중고의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는 영재반을 말합니다. 다만 우열반 형태의 상설형 영재학급 운영은 여러 가지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활동, 재량활동, 방과 후,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한 형태의 영재학급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지역별로 중심학교를 선정하고 인근의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면서 운영하는 지역 공동 영재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급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추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재학급 운영을 위한 지역 공동관심사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전국 또는 인근 교육청 간의 교육 대상자 선발의 방법 및 절차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교류 및 공동 개발을 해야 하며 영재교육 담당 교원 직무 연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의 효과 검증 및 평가 방법이 구안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영재교육의 문제점과 중장기 발전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영재교육은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정립되지 않은 채 정책적인 의지만으로 실천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고 영재교육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나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함양과 같이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의 중장기 발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재교육을 위해 체제의 구축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영재성의 개념, 판별, 교육 등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인 발전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재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1. 영재들에게도 배울 권리를 보장하여 2.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개발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할 뿐 아니라 3.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학 영재교육의 목표는 인격과 전문성을 겸비한 수학 분야에서의 지도자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은 부산의 과학영재학교와 과기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는 일반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영재반과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영재교육의 중장기적인 발전 과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1.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영재교육 실시 2. 영재교육 대상자의 확대 3. 영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의 개선 4. 과학고등학교의 영재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5. 전문성을 지닌 영재교육 담당 교원 양성 6.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7. 영재교육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재의 정의와 수학영재 교육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영재에 대한 관심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영재성의 개념을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 강좌에서 사용할 수학영재에 대한 정의와 수학영재 교육의 목표를 재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재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생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BC 5, 6세기경에 맹자는 군자에게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그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은 생활상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상관없이 특별히 뛰어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한 사회를 주장했습니다. 또 금세기 들어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가치 있게 훈련되지 않은 지능이 달리는 것은 불운이라고 하면서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최근에 토플러는 급속도로 변하고 복잡한 미래 세계에 잘 대처해 나가도록 준비된 고등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지 않으면 조만간 세계는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식의 빠른 습득과 수준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이것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영재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20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세기에는 타고난 특출한 능력을 나타내는 기프티드라는 용어가 영재를 지칭하는 보통 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루이스 터만이 천재에 관한 연구를 위해 지능 검사를 사용하면서부터 지능은 영재성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영재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려는 접근법에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클릭해보세요. 첫째, 정신분석. 심리적 접근법은 영재를 정신장애와 대비시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천재를 간질이나 정신이상, 유아적인 욕구의 집착과 같은 다른 특성과 대비하여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요즘은 심리적인 분석이 강화되어 많은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영향력 접근법은 영재가 그들이 속한 사회에 광범위한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개인의 지적인 우수성이 과연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통계적 과학적 접근법은 인간의 능력이 정규 분포 곡선을 갖는 검사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 분포 곡선에서 상위 3%의 인구를 영재 또는 재능아라고 보는 접근법으로 각종 표준화된 검사에서 개인의 성취 정도를 그들의 영재성을 정의하려는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검사 도구의 한계 때문에 두뇌나 유전 검사로 발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재성의 본질과 영재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영재들의 특성과 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몇 가지의 오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재 프로그램은 비민주적이야. 영재들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걸? 그런 프로그램들이 영재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거지. 영재들은 엘리트 집단에서 태어나겠지. 영재 아들은 사회에 부적응할 거야.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데 쓰지.
여러분은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은 평등성과 수월성을 모두 추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 목표는 만인을 위한 교육 기회의 평등성과 개인의 특별한 필요 충족입니다. 즉, 평등성과 수월성이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 목표인 것입니다. 하지만 평등성과 수월성은 상충될 때가 있으며 최근까지는 수월성보다는 평등성을 향해 교육의 방향이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영재들은 우리 학교에서 비주류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조차 영재교육이 얼마나 소홀히 취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들로 역설적으로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교육 시스템은 스푸트니크 사건과 같은 위기 시대에만 영재교육을 지원해왔다. 어떤 다른 특수아동 집단도 이들처럼 교육자나 문외한에게 공히 환대와 배척을 번갈아 받아온 적이 없었다. 최대한의 잠재 능력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가장 소홀히 취급되었던 학생은 수학 영재들이다. 뛰어난 수학적 능력은 귀중한 사회적 자산이며 과학기술 사회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영재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클라크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클라크의 영재들의 수월성을 논의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입니다.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재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토머스 제퍼슨이 말했듯이 똑같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만큼 불평등한 것은 없다. 성장을 제한하는 것은 지루하고 화나고 좌절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이 왜 엘리트주의인가? 영재 학생들에겐 그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들을 사회에 고립된 존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좋은 프로그램은 발달을 촉진시키며 학습의 잠재력을 육성시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영재 학생들의 수고의 결과물이 주는 사회에 대한 공헌 비율이 전체 인구에 대한 영재들의 비율을 훨씬 능가한다. 이번에는 영재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을 때 영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갈브레이스는 이를 영재들의 심각한 고민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갈브레이스는 학습 장애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교육자들의 지지나 격려에 비해 영재들이 겪는 유사한 고민에 대해 교육자들이 얼마나 무대응으로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너무 지겨워. 왜 아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지?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들을 기대해. 이 세상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구나. 영재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째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거야? 지금의 이런 교육 과정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 친구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혀. 설사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너무 부담스러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영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재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교육 내용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의 정의는 영재 교육의 필수적 문제입니다.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재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재 교육을 위한 학자별 정의에는 미국 교육부의 정의, 렌줄리와 레이스의 세 고리 개념 정의, 타넨바움의 사회, 심리적 정의, 펠트후젠의 자아개념 정의, 가드너의 다지능 이론 정의, 간의 적성 이론 정의, 스탠버그의 인공지능 이론 정의, 테일러의 토템 기둥 정의가 있습니다. 유형별 정의에는 지능지수, 집단의 상위 일정 비율, 이미 공인된 특별한 성취업적 여부, 특정한 분야에서 드러낸 재능, 창의성 등이 있습니다. 접근 방법에 따라 심리 사회적 접근, 개인 심리적 접근, 발달적 접근, 인지적 접근, 교육적 접근이 있습니다. 또는 제한적 정의와 포괄적 정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재성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우선 학자별로 시대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영재성을 정의하는데 IQ와 학업 성취 점수에 의존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는 지적인 탁월함에 대한 상조가 증가됨에 따라 영재성의 다른 측면으로 관심이 옮겨졌고
그에 따라 영재성의 특성에 창의성이 추가되는 의미 있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의 교육국장 말랜드는 영재 능력을 광범위한 부분까지 확대시킵니다. 다음은 1972년 미국 교육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영재성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전 교육국장인 말랜드가 주장한 것입니다. 또 말랜드는 이 정의에 시각적 공연 예술, 지도력 등을 포함시켜 능력의 광범위한 부분까지 확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렌줄리에 의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정의는 동기와 같은 비인지적인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이 5의 영역은 재능이 명시될 수 있는 일반적인 수행 결과를 언급한 반면 나머지 넷은 특정한 적성에 기초할 수 있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6가지 범주가 동등하지 않은 특성이며 이 정의는 적용하는 사람에 의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말랜드는 이 정의에 시각적 공연 예술, 지도력 등을 포함시켜 능력의 광범위한 부분까지 확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렌줄리에 의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정의는 동기와 같은 비인지적인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이 5의 영역은 재능이 명시될 수 있는 일반 렌줄리는 말랜드의 영재성 정의를 비판하면서 새롭게 영재성 정의를 내립니다. 미국 교육부의 정의에서 파악된 부족함을 제거하려는 노력에서 렌줄리는 영재의 특성을 평균 이상의 일반적인 능력, 과제 집착력, 창의성과 같은 3개의 특성들이 서로 겹쳐있는 것으로 새 고리 모양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영재 아들은 이런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복합적인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인간 성취에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영역에 적용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것 이상의 폭넓고 다양한 교육 기회와 서비스의 필요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코엔이 정의한 영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렌줄리에 비해 좀 덜 알려진 코엔의 모델도 영재성을 다음의 4개의 능력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 예술 영역, 사회적인 영역, 다른 인간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체 인구 중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몇 %의 사람을 영재로 정의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쿼벡 대학의 교수인 프랑스와 가네에 의하여 영재성은 천성적으로 타고났거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적성 또는 잠재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수 재능은 타고난 영재성을 체계적인 훈련, 연습, 경험 등을 통해 각각의 특수한 활동 분야에서 발휘할 때 나타나는 뛰어난 능력을 말합니다. 이때 영재성이 특수 재능으로 변화하는 데는 동기와 인성이라는 개인적 촉매와 주변 여건과 기회라는 환경적 촉매에 의해 발휘되는데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재성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능지수에 따른 IQ 정의, 소속한 집단의 상위 일정 비율로 정하는 퍼센트 정의, 이미 공인된 특별한 성취 업적의 유무에 따른 성취 후 정의, 특정한 분야에서 드러낸 재능에 따른 재능 정의, 그리고 최근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 중 가치롭게 여기는 요소인 창의적 산출물 및 태도에 따른 창의성 정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접근 방법에 따른 영재성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재성의 정의는 제한적이거나 보수적인 것에서부터 포괄적이거나 개방적인 데까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의 퍼센트로 기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보수적인 정의는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할당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목적에는 유용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특성화된 영역 이외에서의 성취 수준이 낮을 경우 영재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영재성에 대한 자유로운 정의는 영재성의 개념을 인간 활동의 폭넓은 범위까지 포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영재성의 정의에서 인간 활동의 한 가지 영역에서라도 성취를 한 모든 개인이 지속적으로 그 우수성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런 정의들은 수행의 척도가 덜 간결하며 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되어 보다 불명확한 판별을 불러일으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영재성을 정의해야 하는 이유는 정의가 판별과 선발 절차를 결정하는 기본이 되며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개발시키는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영재교육진흥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제정되고 2001년에 일부 개정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진흥법 2조에는 여기에서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에 따른 제한적인 접근보다는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가능성을 고려한 교육적 접근에 따른 정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이라 함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 강조에서는 렌줄리의 요소별 정의와 간의 교육적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 기초하여 수학영재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학영재는 포괄적인 능력과는 구분되는 수학이라는 특수학문 분야에서 발휘하는 독특한 능력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수학영재성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과 적성 및 후천적으로 학습한 수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경으로 하여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적, 정의적인 행동 특성이 수학적 사고 기능과 긍정적으로 조화롭게 작용하여 특별한 수학적 과제를 창의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입니다. 수학적 재능이란 수학영재성이 이미 탁월한 성취로 나타난 능력입니다. 수학영재아란 수학영재성을 가지고 수학 분야에서 이미 탁월한 성취를 보이고 있거나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수학영재 교육이란 수학영재아들에게 제공되는 정규 교육 과정 이상의 변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결국 수학영재 교육의 목표는 위의 여러 가지 정의와 수학영재 교육의 목적에 기초하여 인격과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는 수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참고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으며 참고 자료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재성에 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이미 많은 학자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영재에 대한 관심을 바르게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재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에서 비주류로 취급되었던 영재아들은 다른 특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욕구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의 측면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영재성에 대한 정의는 시대마다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지만 영재 교육을 위한 선발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고 시작해야 합니다.